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에너지 제21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입니다. 결승 2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찬희 5단과 이동훈 5단의 5번 길. 일단 누가 우승하던 간에 GS 칼텍스배 최초로 5단 우승자가 탄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단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두 선수가 결승에서 만났는데요. 어제 있었던 1국에서는 이동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네, 패기 넘치는 대결. 먼저 GS 칼텍스배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24강 대진입니다. 윤찬희, 이동훈 선수 두 선수 모두 아주 막강한 강자들을 꺾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윤찬희 선수는 랭킹이 30위권 밖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진서, 원성진 같은 랭킹 탑 10 안쪽에 강자들을 연파하면서 결승까지 진출을 했고요. 네. 이동훈 선수도 마찬가지로 김지석 선수라던가 윤준상 선수, 이영구 선수 이 강자들을 연파하면서 결승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두 선수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대진표가 나왔을 때는 결승에 진출할 거라 예측 못했던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올라올 만한 그런 선수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대국에서는 이동훈 선수가 먼저 웃었습니다. 윤찬희 선수와 이동훈 선수 그동안 GS 칼텍스배 프로기전에 많은 참여가 있었거든요. 네, 이 표를 보시면 이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윤찬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창기에는 예선 탈락하고 본선에는 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성적이 좋지 않다가 최근에 급작스럽게 성적이 좋아지면서 결승까지 진출을 했고요. 네. 이동훈 선수는 입단 이후에 처음에는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츰차츰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본선 8강 준결승, 이번 대회는 결승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배가 거듭될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두 기사입니다. 자, 오늘 결승 2국. 사실 어제 대국을 봤을 때 이동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 윤찬희 선수의 장점이 좀 덜 발휘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 윤찬희 선수가 이번 대회 본선에서 김명훈 선수를 상대할 때도 그렇고 신진서 선수를 상대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전투에서 뭔가 우세를 잡으면서 그것이 승리로 연결이 되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동훈 선수와의 상대 전적을 보면 4연패입니다. 그리고 어제 대국 내용을 봐도 뭔가 이 윤찬희 선수의 전투 본능이 이동훈 선수의 냉정함 앞에서는 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동안 준비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결승 2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21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결승 5번기 2국입니다. 돌풍을 일으켰던 윤찬희 5단의 모습. 어제와 같은 의상을 입었네요. 이동훈 5단의 모습입니다. 늘 한결같아요. 네, 늘 침착하고 늘 냉정합니다. 네, 오늘은 돌가리기 없이 흑백 바꿔서 진행이 됩니다. 이동훈 선수의 흑번이고요. GS 칼텍스배 프로기전은 매일경제신문, MBN, 한국기원이 공동 주최합니다. 우승 상금은 7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1,500만 원입니다. 생각 시간 각자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 첫 수를 신중히 놓는 이동훈 선수인데요. 어제 있었던 1국을 제가 검토해 봤을 때에는 지금 윤찬희 선수가 뭔가 작전에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찬희 선수가 초반에 이동훈 선수에게 좀 말려 들어가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국과 같은 작전으로는 물론 흑백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동훈 선수의 이 기풍을 뚫어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사들마다 천적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예전에 이 중국의 최상위 랭커였던 쿵지에 선수가 같이 세계대회 정상에서 많이 다퉜던 이세돌 선수에게 약 10연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실력을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는 선수는 없었고요. 그 정도로 이 바둑에서는 상대성이 굉장히 승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의 내판에서는 윤찬희 선수의 공격이 이동훈 선수에게는 통하지가 않았고요. 네.
이런 천적 관계인 기사 박정상 구단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많죠.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네. 대표적으로 뭐 이스돌 구단에게 상대 전적이 좋지는 않은데 네. 그것은 뭐 실력이 대등할 때 천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 제가 그냥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요. 랭킹이 비슷한 선수들 중에서도 제가 이 상대 전적이 크게 뒤처지는 선수들이 분명 있는데 뭔가 그 선수들하고 대국을 할 때면 일단 이 기풍적으로도 말려 들어가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껏 많은 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말리면서 상대는 불리하더라도 언젠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무장을 하고 대국에 임합니다. 그런 심적 부담감도 무시를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천적 관계인 기사와 만났을 때 보통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뭐 답은 정해져 있죠. 사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대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인간인 이상 쉽진 않고요. 네. 최대한 그에 가까운 심리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지금껏 이 윤찬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동훈 선수와 만났을 때 특히 이 초중반에 어떤 식으로 본인이 당해 왔는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좀 작전을 평소와는 달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뭐 박정상 구단의 말대로 이 초반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네 판의 대국에서는 윤찬희 선수가 좀 처음부터 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 윤찬희 선수의 기풍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선수가 전공법으로 가는 것은 아닌데 그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그 은연중에 자신의 이 마공을 드러냅니다. 이제 그것에 상대가 좀 당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결승에 진격을 했다면 이동훈 선수 하면 또 이 정통파 중에 정통파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마공이 지난 1국에선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둑이란 게 서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착수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특히 오늘 대국은 윤찬희 선수의 100번이기 때문에 일단 이동훈 선수가 먼저 작전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윤찬희 선수 이번 결승전에서 가장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날일자 걸침 어떨까요? 최근에는 잘 나오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한 칸 높은 붙임이 더 많이 쓰이긴 하는데 네. 지금 이쪽으로 걸치지 않고 날짜로 걸친 것은 조금 이 고전 느낌을 주긴 하는 그런 걸침 방법이죠. 이에 대해서 백은 3칸 역공이나 혹은 4칸 역공이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 이동훈 선수도 크게 보면 2가지 정도 선택이 있습니다. 당장 이쪽을 걸친다든지 혹은 이쪽을 덮어 씌워서 이제 전투로 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네. 전투로 가게 된다면 어려운 정석은 아닌데요. 네, 이렇게 정석 진행이 된 후에 이 흙의 벽을 바탕으로 바짝 다가서면서 좌변에서부터 국면이 복잡해지는 이 정석 진행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무난한 선택을 한다면 그냥 이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받아두고 네. 귀를 지킬 때 또 우변의 중국식으로 향하는 이런 식의 작전도 뭐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왠지 이동훈 선수라면 이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이동훈 선수가 예전의 기풍이라면 확실히 이 전투보다는 좀 초반에 느긋하게 가는 방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도 이동훈 선수의 기풍 종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때그때 카멜레온처럼 변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컨셉으로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뭐 자기가 주무기로 하는 기풍이 있고 또 그 길을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이 매판 종잡을 수 없는 바둑을 보여준다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훈 선수의 기본 바탕은 분명 이 침착함 그리고 냉정함 또 후반이 강하다는 것 뭐 이런 점에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김지석 선수를 맞아서 싸웠을 때에는 일직선으로 잡으러 가서 상대 대마를 다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 박정상 구단이 얘기했던 두 번째 고시기는 한데 한 칸 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 선택은 이런 의미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흙이 이렇게 다가섰을 때와 같이 만약 윤찬희 선수가 이런 식으로만 받아준다면 어차피 백돌은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 단단한 곳에 굳이 가까이 갈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왠지 백이 피하고 싶은 그림이죠. 네. 그렇다면 백도 다르게 대응을 해야겠고요. 이제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곳을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가까이 있을 때에는
여기를 흙이 늘었을 때 네. 다음 베개 수법이 불편합니다. 한 칸으로 뛰는 것은 흙돌이 가까이 있어서 위로 젖혀갈 수가 있고 이곳을 두어도 당장 찝고 이렇게 끊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한 발 멀리 있다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백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위쪽으로 단단하게 두는 것보다는 이곳을 붙이는 수가 훨씬 많이 쓰이고 여기서는 흙도 늘어주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쪽을 나일자로 덮어 씌워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여러 차례 두어진 바 있습니다. 뭐 한 칸 한 칸에 따라 아예 다른 바둑이 그려집니다. 자, 결승 5번기 선제점을 가져가고 있는 이동훈 선수. 어, 붙이는 그림을 예상했는데요. 네. 이거는 윤찬희 선수답지 않게 침착한 면이 있는데 네. 평소에 자주 나오는 그런 수법은 분명 아닙니다. 특히 저렇게 멀리 협공이 가 있을 때는 백 이런 식으로 받아주는 경우 흔치 않아요. 네. 이것은 윤찬희 선수가 확실히 자신의 색깔을 조금은 버리고 상대를 의식해서 맞춤형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윤찬희 선수, 이동훈 선수를 상대로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지금은 아까 박정상 구단이 얘기했던 대로 눈목자 정도 벌려둔다면 흙도 만족입니다. 네, 지금 이수가 일감으로 떠오르고 만약 좀 타이트하게 국면을 운영한다면 바로 이곳을 달리고 들어가서 둘 수도 있습니다. 역시 침착합니다. 네. 윤찬희 선수는 이동훈 선수에 대한 맞춤형 전략으로 침착하게 나오고 이동훈 선수는 늘 윤찬희 선수를 상대했던 전략으로 침착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포석이 짜여졌을 때 이곳은 매우 중요하죠. 두어가지 네, 않는군요. 중요한 곳을 두어가지 않습니다. 확실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을 달리면 백은 다른 수법이 거의 없어요. 지금 덮어 씌우는 한 수인데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여기까지가 정석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끝낸 것이 통렬하기 때문에 백도 여기는 받아야 돼요.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은 이 세력을 뭔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아래쪽으로는 흙의 이 두 번의 착수가 완벽하게 백의 세력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네. 배석 관계상 이것은 백이 좀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찬희 선수도 이동훈 선수와 대국을 할 때 역시 초반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계속해서 틀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도 부분적으로는 조금 당했지만 일단 백이 두텁게 짜여지는 형태죠. 그리고 앞선 이수 선택도 분명 두터운 착수예요. 오늘은 윤찬희 선수가 이동훈 선수를 맞아서 좀 두텁게 판을 짜 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박정상 구단이 윤찬희 선수의 공격에 대해서 칭찬도 했지만 사실 GS 칼텍스배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 실리도 정말 좋아하는 기사거든요. 네, 윤찬희 선수가 그러니까 이 선수도 분명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뭐 이동훈 선수는 글쎄 뭔가 기본 바탕은 뚜렷해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변화를 꾀하는 기풍이라면 윤찬희 선수는 그때그때 정말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선실리 후타게 작전으로 나가고 또 어떨 때는 좀 더 치열하게 이제 공격으로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죠.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상대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그런 면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는 윤찬희 선수 바둑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장점은 이 전투를 벌일 때 역공에 능한 것 같습니다. 상대가 공격해 들어올 때나 아니면은 뭐 선실리 후타게로 들어올 때나 그럴 때 상대 허를 찔러서 딱 치고 들어가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 신진서 선수와의 대국 때도 그랬고 네. 또 김명우 선수와의 대국 때도 그래서 그 중반전에 그 전투에 강한 두 선수를 상대로 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네.
생애 첫 우승컵에 도전하는 윤찬희 선수. 그리고 최근 이동훈 선수 지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결승 1국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15승 2패 2016년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 선수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뻗어나갈지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 바둑계의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분명 어렸을 때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선수이고 또 신민준, 신진서, 변상일 선수와 함께 영재 4인방으로 불리우면서 늘 한국 바둑의 미래로 불리웠던 선수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은 그 영재들 사이에서도 한 발짝 먼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4월 랭킹 7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또 우승컵도 가장 먼저 들어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우승을 할 당시의 상대가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승부에서 랭킹 1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뭐 이 선수의 그 승부 기질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겨야 할 때 이겨줄 줄 아는 선수입니다. 네, 이동훈 선수의 바둑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좀 장고 바둑에 능할 것 같은데 작년에 바둑왕전도 그렇고 GS 칼텍스배도 그렇고 모두 속계기전이거든요. 그렇네요. 왠지 이동훈 선수의 이미지는 좀 후반이 강하고 이 초중반에는 침착함을 주 무기로 하기 때문에 네, 왠지 이 시간이 그러니까 긴 호흡의 바둑에서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할 것 같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실제 성적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또래 기사인 뭐 변상일, 신진서 뭐 이런 기사들은 인터넷 대국도 주로 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선수들에 비해서는 이동훈 선수는 그렇게 즐겨두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훈 선수도 두긴 두는데 네. 뭐 유명 아이디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인터넷 바둑에 올인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또 인터넷 바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뭐 저희는 다 알잖아요. 누가 누군지. 네, 그 중에서 윤찬희 선수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윤찬희 선수가 실제 그러니까 오프라인 기전에서 활약을 하기 시작한 것은 뭐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만 네. 인터넷에서는 이미 그 마공을 제대로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여럿 있어요. 보면은 중국의 1인자 커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정상권으로 발돋움하기 이전에 인터넷에서는 신예 기사 시절부터 한국의 정상권을 괴롭혔던 실력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윤찬희 선수도 비슷한 코스를 밟으면서 그 성적이 그대로 이 오프라인 기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선수들을 상대로 해도 좋은 승률을 거두고 있다고 하고요. 자, 시간은 이동훈 선수가 먼저 초읽기에 진입합니다. 딱 14수 놓아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동훈 선수가 착점한 것은 7수에 지나지 않는데 그만큼 초반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수 한 수 1분을 넘게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정석 오랜만에 보네요. 이정석을 오랜만에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윤찬희 선수가 요즘의 유행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둘 중에 하나인데 윤찬희 선수는 이어서 두는군요. 최근에는 이 두 칸 벌림은 사실 세 칸 높은 벌림이 더 많이 쓰이죠. 이 수가 거의 쓰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형태를 사용을 했고 네.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이 정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흑은 하변을 지키고 뭐 이렇게 두든 하변을 지킨 이후에 백도 여기를 지키는 이 정도의 정석 진행입니다. 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래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원래는 보통은 이곳이 아니라 이곳에 많이 있죠. 그랬을 때는 이 날일자가 통렬하다는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이런 한 칸만 띄어도 이 자리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동훈 선수도 지켜두었고요. 여기서 백도 우변을 꼭 지켜둬야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흑이 이곳이 급소예요. 하나 미리 들여다본 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2선으로 침입을 하고 여기를 백이 틀어 막으면 그때 여기를 늘어서 넘는 것과 중앙 쪽으로 쌍립으로 탈출하는 것을 맛보기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백이 이곳을 두고 넘을 때 이렇게 단수 치는 것까지가 부분적인 최선의 형태인데 백돌은 이곳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흑이 한 번 더 한 칸을 띄면 다음에 뭐 이런 급소 자리도 남고
이 백돌이 전혀 세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좀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30초. 그래서 하나, 지켜두는 것까지 정석입니다. 넷, 여기서 흑은 다섯, 부분적으로는 이 자리,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리가 정말 두고 싶은 곳입니다. 아홉. 근데 두고 다 안 두네요. 이건 좀 신기한데요. 우상이냐 좌하냐 이렇게 봤는데 네. 좌상이거든요. 약간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쪽의 형태가 지금 정석대로 진행이 되다가 아직 여기는 백이 지키질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역습으로 이곳을 들어가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네. 서로 안 두고 있어요. 네. 이것을 두 선수의 전략으로 풀이를 하자면 하변에서 흑의 이 모양 잡는 방법도 그렇고 지금 이곳의 백의 정석 선택도 그렇고 계속해서 두 선수 모두 아주 두터운 수만 골라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훈 선수가 이쪽을 선택을 했을 때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는 흑이 만족이고 오히려 백이 피하는 경우가 많은 정석이지만 네. 왠지 이런 식으로 서로 두터움에서 힘겨루기를 할 때에는 그 상대방의 의도에 좀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동훈 선수가 그 진행을 피하는 듯 보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3으로 바로 들어갔고요. 이 수는 어떨까요? 뭐 많이 쓰이는 수법이죠. 지금 여기와 여기가 돌이 없다고 본다면요. 그리고 흑백이 바뀌었다고 본다면 흑이 1-3으로 중국식 포석을 펼쳤을 때 걸치고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딱 그것과 같은 그런 원리로 지금 3-3 침입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으로의 몇 수는 좀 예측이 가능합니다. 3-3을 들어간 이상 이쪽을 젖혀서 이렇게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일반적인 진행이라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정석이죠.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두터움을 차지하기 위한 신경전이 대단했는데 방금과 같이 그려진다면 그래도 흑보다는 백 쪽이 좀 두텁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판 자체에는 백이 좀 두텁게 흘러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텀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서로 뭐 힘겨루기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적절하게 결국은 이제 실리와 두텀의 대결로 나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이동훈 선수는 최대한 그것을 늦춤으로 해서 좌기 쪽에서 지금 실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좌상기로 파고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3-3 정석에서 흑이 호구치는 정석도 있었거든요. 네, 뭐 아주 예전에 두어지던 네. 정석인데요. 최근에는 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호구 치는 수의 장점은 30초. 한 발 더 멀리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 단수를 하나 당했기 때문에 흑이 이쪽을 틀어 막을 때 백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넘는 수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 한 점을 움직이는 데는 조금 제약이 있고 지금 이쪽보다는 그래도 상변이 더 넓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 선택을 최근에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뭐 상변에 좀 돌이 놓아져 있다면 그때는 호구를 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쪽을 이을 때에는 상변을 중시하는 거고 이 호구를 칠 때에는 좌변을 중시하는 겁니다.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좌상 예상했던 정석대로 흘러가고요. 21번째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결승 5번기는 윤찬희 5단과 이동훈 5단이 만났습니다. 나이는 8살 차이고요. 랭킹 차이는 많이 납니다. 네, 랭킹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만 이 랭킹조차도 윤찬희 선수가 최근에 급속도로 좁히고 있는 랭킹 차이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 상대 전적이 눈에 띄는데 4전 4승입니다. 네. 이동훈 선수가 삼성화재 예선 그리고 KBS 바둑왕전 본선에서 패자조에서 한번 승자조에서 한번 전부 승리를 거뒀고요. 어제 대구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윤찬희 선수가 이동훈 선수만 만나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적으로 압박감이 드는 쪽은 윤찬희 선수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이 랭킹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초랑 비교하면 10계단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윤찬희 선수가 2016년 성적이 좋기 때문인데요. 역시 8승 3패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동훈 선수의 기세는 뭐 더욱 놀랍습니다. 네, 15승 2패. 네, 최근에 뭐 지지를 않고 있죠. 그리고 이동훈 선수의 저 2패도 물론 프로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패배는 없겠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보면 대세에 지장이 없는 패배였습니다. 엘리트 게임즈 대회에서 이 대만 선수에게 패하기도 했고 중국 선수에게 패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한국 팀이 결선에 진출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패배였죠. 네. 뭐 그렇게 보면 이동훈 선수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회에는 다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최근에 뭐 개인전에서는 무적입니다. 네, 지금 예측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곳을 하나 막아두는 수는 의미가 있죠. 다음에 이제 이쪽 귀를 백이 괴롭힐 때 이 교환은 여기 내려서는 수가 선수로 들으면서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백이 여기를 젖히면 이쪽으로 향하고 백이 이곳을 일선으로 가만히 내려선다면 그때는 귀의 사활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를 꽉 이어서 나와 끊는 것과 상변 벌리는 것을 맛보기로 하면 괜찮습니다. 네, 오늘 바둑은 다음 수 예측이 조금 쉬워 보이기도 하고요. 이제 보통 많이 쓰이는 수는 이곳을 들여다보고 여기를 붙이는 수법이에요. 네. 과연 이 진행을 지금 상황에서도 들고 나올지. 열이면 9은 이 형태가 등장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들여다보는 수 생략을 했어요. 네. 나머지 하나가 등장했네요. 분명 그동안에 들여다보는 수를 진행시켜 놓았다는 것.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놓은 교환인데 네. 이동훈 선수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도 일단은 젖혔고요. 자, 우상의 변화,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기다려줍니다. 윤찬희 5단 대 이동훈 5단의 결승 2국입니다. 오단들의 결승 매치,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윤찬희 5단과 이동훈 5단의 대결입니다. 자, 오늘 결승 2국인데요. 5단과의 결승이 되었을 때 만약에 바둑계가 30년 전이라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설 정도로 아주 놀랄 일이겠습니다만 네. 최근에는 뭐 전혀 놀랍지 않은 그런 일이죠. 그만큼 저단진의 실력이 굉장히 출중합니다. 아, 이동훈 선수는 붙인 이후에 그냥 막아서 정석 진행을 선택하는군요. 지금 여기를 하나 들여다본 것과 차이를 지금 상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들여다보는 이유가 이렇게 진행을 시켰을 때 백이 이으면 여기를 끊었을 때 아무래도 이 교환은 도움이 되죠. 백이 다음에 이곳을 두고 이렇게 호구를 쳤을 때도 이 교환이 없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다음에 이제 여기를 단수 치고 막아갔을 때 네.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이 진행을 하지 않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래도 주변이 조금 백이 두텁다고 이동훈 선수가 인정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들여다보면 백이 아예 여기를 양걸침을 하면서 반발하고 이곳 찌르는 수는 이렇게 끼워서 임시 방편으로 해두고 일단 이쪽에서부터 전투를 걸어가는 그런 흐름이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 네.
들여다볼 때 꼭 이어야 하는 자리는 아니었군요.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진행된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들여다보고 여기를 붙여서 이런 식의 진행이 됐을 때에는 백이 있는 것은 끊었을 때 워낙 이 들여다본 수가 흙이 도움이 되니까 네. 백도 호구 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백초 과거에 많이 시작하겠습니다. 쓰이던 형태가 바로 이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런데 실전은 들여다봐 있지 않으니까 백도 있는 게 가능하겠는데요? 네, 있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죠. 윤찬희 선수는 드디어 초읽기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동훈 선수가 이것을 염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을 들여다볼 때 백이 이어주고 붙일 때 이제 기억을 해보면 3-3을 들어가는 변화도 있네요. 3-3을 두고 호구 칠 때 이렇게 한 칸을 띄었을 때 셋, 이런 흐름이라면 역시 이 들여다본 수가 조금은 악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동훈 선수가 둘 중에 무엇이 실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여다보는 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찬희 선수도 고민 끝에 꽉 이어두었습니다. 저수가 일감이긴 하죠. 조금 더 자주 나오는 형태인 이 들여다보는 수 교환 이후에 붙이는 변화와 비교해서 백이 득을 보는 길은 지금의 이 형태가 유일하기 때문에 일감대로 윤찬희 선수도 두어갑니다. 여기서 흑도 30초. 꼭 끊는 하나, 수밖에는 없는 걸까요? 셋, 지금 넷, 그래도 다섯. 끊는 것이 보통인 이유는 그러니까 끊지 않았을 때 흑의 심리를 살펴보자면 이곳 한 점을 포기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백돌이 워낙 두텁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한 점이 이미 자기 몫은 다 했다고 본다면 네. 어차피 버릴 거라면 이제 여기를 끊는 것이 그래도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좋으니까요. 지금은 끊는 한 수죠. 이제 늘고 호구 치는 것까지는 예상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 수가 좀 궁금해지네요. 한 점이 움직여 나오는 맛이 있기 때문에 좀 보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동훈 선수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부분적인 보강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쪽을 나와 끊는 전투를 전개함으로써 좀 자연스럽게 이쪽 부분의 모양을 자리 잡는 넷, 그런 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킨다면 가장 무난한 진행이라면 백이 이곳을 받아주고 흑도 여기를 받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젖히는 이 진행입니다. 왠지 이 진행이 더 고수들이 두는 수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수들은 보통 이 부분전을 하기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단지 이거는 살펴봐야죠. 이 백을 흑이 공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괜히 끊어서 흑만 공격당하는 것인지 이제 그 판단에 따라서 지금의 선택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느낌으로는 지금 나와 끊는 수가 너무 주변에 백돌이 강한데 좀 공격적으로 나선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수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성동 격사의 작전이긴 합니다만 네. 셋, 지금 상황에 맞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다섯, 이동훈 선수의 선택을 지켜볼까요? 여덟. 아, 나갑니다. 역시 성동격서의 전법. 이렇게 뭐 좀 효율적으로 두어가는 선택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동훈 선수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냥 지키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확실히 이동훈 선수의 바둑이 예전에는 뭐 그때도 실력은 강했죠. 그런데 이 기풍적으로 봤을 때 예측이 조금 쉬웠다면 최근에 이동훈 선수의 수법은 잘 예측이 되질 않습니다. 확실히 과거보다는 좀 더 사나워졌고 예전에는 이제 계산과 이제 30초. 후반 끝내기가 하나, 주류를 이뤘다면 둘, 최근에는 셋, 중반전 전투와 넷, 수일기로도 승리를 거두는 모습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뭔가 제가 보여드린 그 변화 이외에 다른 변화를 이동훈 선수가 그리고 있을까요? 저의 느낌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여기서 뭐 백이 여기 한 칸이 정수인지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 진행대로 흘러갔을 때에는
저의 일감으로는 흙이 꼭 좋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점을 살려 나오면서 어쨌든 이 백도를 계속 몰아갈 수 있어야 지금 네. 끄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두 점이 좀 약해 보이고요. 그런데도 아까 박정상 구단도 나가서 끊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전 자체는 생각이 나는데 제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시키고 나서 보니까 제가 흙이라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다가 여기까지 진행시키는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접었을 것 같아요. 아,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지금은 당장 이곳에 날짜로 덮어 씌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이 좌상기를 괴롭히는 것은 흙도 꽉 이어서 받고 여기를 둘 때 이쪽을 덮어 씌운다면 지금 흙돌이 주변에 많은데 이곳 자충이 채워지면서 다음에 단수 두 번 연속 선수죠. 이것은 백이 좀 곤란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흙이 귀를 꼭 지켜둬야만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여기가 정수인데 네. 그래도 지금은 일반적인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에 비해서는 멀긴 합니다만 흙이 조금이라도 세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력을 활용한다면 지금이 타이밍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 작전을 구사한다면 미리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작전을 구사하는 것이 굉장한 위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일단은 입구자로 하나 물어봤고요. 네. 받아줘야 하는 건가요? 받아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 받고 나서 백이 딱히 뭐 다른 곳을 엄청난 수를 둘 곳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이곳에 나와 끊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동시에 어차피 이곳을 흙이 두지 않았을 때는 지금 여기를 살아야 되는 수순이었으니까요. 네. 간접 보강하는 의미도 30초. 있긴 있습니다. 하나, 둘, 만약 이교환이 네. 선수라면 아까처럼 다섯, 외길 진행이 됐을 여섯, 때 흙이 덮어 일곱, 씌우는 게 가능하겠는데요? 여덟. 그럴 때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 반발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죠. 여기를 두고 흙이 받을 때 네. 아까처럼 이곳에 교환을 다 하고 나서 이곳을 나왔을 때 지금 이 교환이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날일자로 덮어 씌우는 형태는 나오죠. 네. 네, 분명 도움이 되는 교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교환이 된다고 해도 흙이 좋은 싸움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백이라면 이 진행도 충분히 고려해 봤을 것 같아요. 30초. 하나, 자, 그런데 여기서 윤찬희 선수가 먼저 들어갔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글쎄요. 어떨까요? 네. 지금 이동훈 선수가 몇 가지 작전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꿔치기도 있습니다. 여기를 끊어서 아예 그냥 여기를 돌파해버리고 흙 4점 버리는 작전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쪽 부분도 분명 큰 피해를 입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곳에서의 얻은 이득도 굉장하거든요. 근데 귀는 괜찮은가요? 귀는 당장은 이제 폐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내려서는 것이 선수여서 네. 그냥 잡히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은 더 백이 이곳에 갈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30초. 하나, 이 진행 생각해 볼 수 있는 셋. 진행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진행 갈 것 같네요. 그 진행을 하지 않을 거라면 지금 끊는 교환조차도 하지 않았겠죠. 네. 뭐 윤찬희 선수도 이 진행을 미리 읽고 중앙 입구자를 선택했을 테고요. 네. 이런 바꿔치기 형태가 나왔을 때 누가 더 좋은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30초. 하나, 특히나 물론, 초일게 네. 시간도 많지도 않고요. 그 앞날을 예측하고 나서 판단을 내리는 것에는 기사들의 기풍마다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저의 이 감각적인 일감으로는 지금의 바꿔치기는 흙이 나빠 보이진 않고요. 그래서 만약 제가 윤찬희 선수였다면 이수로는 여기를 받아두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니, 그것은 네, 뭐 저의 일감이지 아직까지는 뭐 정답을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 번째 돌이 맞붙는 접전입니다. 여덟. 두 기사 모두 좀 표정을 읽을 수 없는 기사들이에요. 네. 뭐 이동훈 선수의 포커 페이스야 워낙 유명하고요. 윤찬희 선수도 평소에 보면 그렇게 독백을 많이 한다거나 표정이 드러나는 선수는 아닙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30초. 하나, 얼굴이 붉어지는 둘, 기사들도 있기는 셋. 하거든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뭐 표정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돌을 착수하는 강도에 따라서 좀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것도 전혀 없어요. 네. 윤찬희 선수 제가 예전에 한 3, 4년 동안 같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당시에는 윤찬희 선수가 신예 기사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력은 굉장히 30초. 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당시에도 셋, 그냥 어떻게 보면 평소에 행동은 뭐 느릿느릿하고 바둑 들어갈 때도 여섯, 느릿느릿 걸어와서 일곱, 아주 강렬한 바둑을 여덟. 구사하곤 했습니다. 네. 어렸을 때는 좀 개구장이어서 바둑을 하다가 좀 바뀐 케이스들도 있는데 네. 이 두 기사는 원래 이랬었군요. 그 윤찬희 선수의 아주 어린 시절까지는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윤찬희 선수를 처음 봤던 그러니까 윤찬희 선수의 고등학생 시절에는 뭐 그렇게 개구장의 느낌은 아니었고요. 네. 이동훈 선수는 제가 초등학생 때 처음 봤는데 그때도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안경만 썼어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지금 뭐 흙도 셋, 이선에 호구 치고 넷, 백이 한 번 더 다섯, 이 흙 매점을 여섯, 손질하는 일곱. 그런 식의 진행 예상이 되네요. 네. 뭐 외길 수순이지만 한 수 한 수 시간을 벌어가면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지금 누가 유리한지 그 득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물론 어렵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곳에 상변 쪽에 침입을 했을 때 그곳의 형태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될지 그것을 판단 내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는 상변에 어디를 침입해야 하는지만 놓고도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이 먼저 상변을 하나, 둔다면 지금 굉장히 둘, 통렬하게 셋, 흙 진영을 유린할 수 넷, 있을 법한 그런 다섯.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 일감대로 그냥 여기만 어깨 짚는다고 해도 밀 때 한 칸 띄어서 지금 이 한 점도 보고 있고 다음에 호구도 보고 있고 네. 이미 흙이 좀 곤란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상변과 이 부분의 정리예요. 좌상귀의 사활은 당장 그렇게 급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좌변이 급하냐, 상변이 급하냐 이 판단을 하면 될까요? 네, 지금은 이곳을 흙이 지킨다면 뭐 이런 식으로 30초. 두는 것이 하나, 일감이긴 한데 둘, 이쪽 부근으로 향할지 아니면 넷, 이제 다섯, 이곳에 백이 침입하는 여섯, 것이 통렬하다고 보고 이 일곱, 부분을 좀 지킬지 여덟.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은 이곳이긴 합니다. 네. 2번 남았습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걸로 봐서는 이동훈 선수도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변 쪽을 지킨다고 해도 몇 가지가 있죠. 좀 좁힌다면 이 정도이고 넓힌다면 이 정도고 그 사이는 이수입니다만 네. 이수도 다음에 어깨 짚는 수가 30초. 여기를 하나, 나오는 것과 여기를 둘, 미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넷, 왠지 이수보다는 이곳이나 여섯, 이곳을 이제 일곱, 상변을 준다면 선택을 할 것 여덟. 같고요. 아홉. 그런데 어. 아예 그냥 방향을 좌변으로 돌리네요. 그러니까 간접 보강하는 수죠. 원래 흙이 신경 쓰고 있었던 이곳의 침입이 지금은 아무래도 이 날일자가 있기 때문에 백도 함부로 들어오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30초. 백도 상변부터 하나, 가는 게 나을까요? 둘, 제가 네. 100이면은 뭐 네. 이미 손이 다섯, 상편으로 갔을 것 같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하나는 교환시킵니까? 뭐 그 교환이야 선수가 될 테니까요. 네. 이동훈 선수가 상변을 지킬 거라면 애초에 이 교환을 하지 않고 지켰지 지금 타이밍에 손 빼는 것은 흙이 득이 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안 받는다면 어떤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이렇게 뛰어들고 여기서 흙이 날일자로 건너붙이지 못한다면 이미 이상하니까요. 네. 한눈에 봐도 흙이 좀 악천고투인데요. 이쪽으로 치고 나오는 것과 30초. 받는다면 하나, 이곳을 둘, 치고 셋, 음, 이건 뭐 한 수 부족으로 잡혔죠. 네. 단수 치고 여길 좀 잡혔습니다. 일곱, 흔히 이런 여덟, 형태에서 아홉. 좀 선수를 잡는 방법으로 지금은 지켜뒀는데 그 차렷으로 들여다보는 자리 있잖아요. 아 여기요. 상당히 악수이기는 한데요. 네. 만약 선수가 된다면 네 손을 빼고 상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손을 뺄 거라면 여기를 안 두는 게 낫죠. 하나 많아요. 네, 여기를 날짜로 했을 때 뭐 지금 건너붙일 때 이제 치받는 수는 방비했다는 의미는 되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둘 때 단수 치고 따낼 때 지금 뭐 이쪽 부분이 워낙 모양이 안 좋아서 또 지켜야 되는 형태인데 이런 수는 뭐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한 95% 정도 네. 좋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런 형태에서는 이제 반대쪽 들여다보는 수를 노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30초. 자 윤찬희 선수는 가장 셋, 깊게 들어갔습니다. 네, 상변에 대한 다섯, 선택을 했는데 여섯,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여덟, 한 단계 더 아홉. 강도를 높여서 지금 침입을 했습니다. 네. 아슬아슬한 착수였는데 이동훈 선수는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고요. 네. 백이 들어왔는데 그냥 날일자로 받아뒀거든요. 이것은 이 한 점을 덮어 씌워서 공격을 가겠다는 수법이 아닌 흙은 이쪽은 이쪽대로 또 이쪽은 이쪽대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살릴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30초. 하나, 백은 그렇게 해줘서는 안 되겠네요. 백의 입장에서는 뭐 잡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양쪽을 계속 괴롭힐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여전히 이 우상 쪽 한 점이 움직여 나오는 맛이 있는 거죠. 백돌이요. 네. 백 한 점이 뭐 당장 움직이는 것은 사실 모양은 좋진 않습니다. 밀 때 젖히면 이렇게 두고 30초.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셋, 되니까 네. 넷, 모양은 좋지 다섯, 않은데요. 여섯, 꽤 강력한 놀이임은 될 수 있습니다. 여덟. 정말 안 좋은 형태가 되기는 하네요. 네.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돌이 놓아진다면 나갈 수가 있을까요? 당장 다음 이제 한 칸 뛰는 수를 선택을 한다면 이미 가능합니다. 빈삼각의 형태가 아닌 젖혔을 때 오히려 한 점을 제압하는 아.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예. 백돌이 조금만 있어도 굉장히 통렬한 놀이임이 될 수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앞서 박정상 위원이 이 두 기사의 바둑은 초반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미 귀와 변은 거의 다 두어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둑의 초반은 어땠을까요? 저는 다른 수는 모르겠고요. 지금 이 수가 어떨지 그러니까 제가 흙이었다면 저는 그래도 여기를 지켰을 것 같은데 네. 이동훈 선수가 이곳을 두느냐 이곳을 두느냐 어떻게 보면 양쪽 모두 극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30초. 저랑은 좀 다른 선택을 했는데요. 둘, 지금 상변 쪽의 전투를 좀 봐야겠습니다만 넷, 다섯, 지금 상변을 침입한 수가 꽤나 통렬해 보입니다. 네. 여덟, 아홉. 그런데 윤찬희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지금 여기를 젖혔죠. 그냥 한 칸을 뛰면 여기 나오는 것도 보고 계속해서 이쪽을 괴롭힐 수 있는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네. 여기를 젖혔습니다. 지금 그래도 그 화점 자리 나가서 차단되지 않나요? 나가서 차단은 되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끊는 건 가능한데 이런 연결인데요. 연결은 되는데 이제 그 전의 상황에서 백이 흙을 공격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30초. 지금 이것은 하나, 백이 오히려 수비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셋, 것이기 때문에
이 선택이 다섯. 맞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윤찬희 선수가 좀 더 강하게 들 수 있었던 상황에서 타협책을 제시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좌변에 이어 상변에서도 알기 쉽게 정리가 됩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네, 윤찬희 선수 다섯, 흐름이 좋다고 보는 것일까요? 여섯, 일곱, 이 선택은 좀 안전한 선택이거든요. 네. 뭐 이렇게 정리되면 걔가 봐도 이기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이 정리되면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화두가 이곳에 흑돌이 과연 살아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내려서는 것이 선수여서 사활에 좀 도움이 되었다면 네. 백돌이 이곳에 오면서 이수가 확실한 선수일지는 이쪽의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좀 더 깊은 연구와 그 다른 기사들의 의견을 들어봐야지 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수로는 그래도 상변 쪽의 방향이 더 맞지 않았나 싶네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거듭 좌하 날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국면, 지금 형국은 그래도 백쪽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흑이 좀 흐름이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호구 칠 때까지는 흑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백이 좋다고까지 설명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변 쪽에서 꽤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좋아질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는 수군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상변은 지금 백이 침입해서 완벽하게 수가 났죠. 그것은 당시에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백이 침입하는 것이 통렬하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고 좌변 같은 경우에는 백이 침입을 한다면 흑도 붙여서 서로 어지러운 진흙탕 싸움이 되는데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곳을 놔두고 조금은 서로 어려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뭐 이동훈 선수의 바둑을 보면 볼수록 김지석 구단과의 대결에서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었는지 더 놀랍네요. 일곱, 여덟. 네, 그 대국에서는 마치 과거의 이 대막 킬러로서 전 세계의 명성을 떨쳤던 가토 마사오 구단의 부활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네. 일직선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이동훈 선수가 보여준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받아두었죠. 여기를 받아둠으로써 확실하게 이 자리를 흑의 권리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수 자체가 이 한 점을 단수 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가르고 나왔을 때 조금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기도 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흑돌 끊기는 맛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열. 백 두 번. 여기를 끊는다면 단수 치고 나갈 때 이 한 점을 따내서 그러니까 있는 것은 이쪽 단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상황에서 백도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일단 집으로 뭐 5집 이상 득보면서 패맛도 다 사라지고 이것은 백이 끊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네. 그리고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30초. 하나, 그냥 쭉 단수 치면 더 둘, 편하게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바꿔치기를 간다면 더 편하게 백의 악수를 꼬집을 수가 있네요. 지금 이쪽이 더 잡히죠. 그렇네요. 지금
여기를 둔 겁니까?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은 흙이 들여다본 장면으로 보실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날일자였을 때 백이 한 칸으로 착수한 거 맞죠? 30초. 백돌이 여기에 하나, 없다면 이곳을 두는 것 생각해 볼 수 있는 감각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백돌이 있기 때문에 돌파당한 자세가 나오고 일곱, 여덟, 물론 다음에 이런 것을 노리면서 둔 것이긴 한데 네. 좀 놀라움을 주는 그런 착상입니다. 일단 이동훈 선수는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허공에서 갑자기 틀어가면서 상변을 착수했거든요. 네. 네, 저 선택 과연 어떨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착수임에는 분명합니다. 지금 따낸 수요? 지금 백이 이곳 둔수요. 네. 다음에 흙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하나, 지금 이 부근에 가르고 나오면서 전투를 한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많았음에도 지금 여기를 아예 처리를 안 한 거니까요.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이동훈 선수의 상변 따낸 수는 흑도를 안정시킴과 동시에 백이 먼저 여기를 젖힐 타이밍을 지금은 주지 않는 겁니다. 네. 자, 윤찬희 선수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좌변 두어간 곳에서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상변에서부터 정리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윤찬희 5단 대 이동훈 5단의 결승전입니다.